그 얘기 먼저 합시다. 산, 염기. 자, 먼저 산과 염기의 정의부터 설명할 건데, 산은 산성을 말해. 산의 성질을 띈다서 산성을 말하는데, 살아있나 봐. 산성, 산성은 살아있다. 산성은 산의 성질을 띈다는 얘기인데, 산의 성질을 띈다는 것을, 여기 사람 이름 안 나오는데,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산이란 정의입니다. 산의 정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 수용액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을 수용액에 물에 녹인 거야. 수용액 상태에서 H+, 즉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H+ 내놓는 걸 산이라고 정의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 물에 안 녹아. 그러면 산염기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물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말한 산염기에 대한 정의예요. 즉 수용액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용 상태에서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이름은 수산화 이온이에요. 써줄게요. 얘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얘는 수산화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예요.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산은 대표적으로 염산, HCl이죠. 염산이 뭐냐면 잘 들어. 염산이란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있어요. 기체. 보이나요? 착한 사람은 보이죠?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입니다. 녹이면 수용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 그러니까 염산은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인 거예요. 근데 물을 좀 많이 섞으면 묽은 염산, 물을 좀 적게 섞으면 진한 염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염산은 이걸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염산을 합니다.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에 녹아서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서 결국 얘가 H+를 내놓으니까 산이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염기는요, NaOH 같은 게 있어요. NaOH. 자기 몸속에 OH가 들어있잖아? 이게 물속에 녹이면 Na+라는 이온과 OH-라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나오니까 염기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각각 성질을 좀 살펴볼게요.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을 볼 겁니다. 1번 정의, 2번 예, 3번 성질. 자, 산의 성질은요, 산은 맛이 신맛이 나요. 신맛. 산을 먹으면 신맛이 나요. 신맛. 대표적인 게 염산인데 염산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먹으면 신맛이 나면서 죽어갈 거예요. 그죠? 아무튼 신맛이 납니다. 염산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염산은 신맛이 나. 대표적으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도 산성이거든요.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게 그 유명한 두 글자 시으티올. 상초? 아니, 식초. 식초입니다. 이걸 물에 녹인 게 바로 식초거든요. 식초 맛이 어때요? 신맛이 나잖아. 이렇게 신맛이 나는 물질들은 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염기는 그럼 맛이 어떠냐? 그러면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쓴맛. 염기는 쓴맛이 나. 염기는 씁쓸합니다. 쓴맛이 나. 대표적인 염기가 뭐가 있냐면 피누, 잿물 이런 거 있는데, 잿물은 안 먹어봤죠? 비누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어봐. 그러면 약간 쓴맛? 향기 나는 비누 말고요. 일반 비누는 약간 쓴맛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게 바로 염기. 이 수산화 나트륨이 비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비누 만드는 재료예요. 왜 이걸 갖다 비누 만드는지는 이제 곧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얘는 금속.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기억해야 돼. 수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수소 기체가 훅 나가면서 금속이 녹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모든 금속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억납니까? 쌤이 그거 혹시 안 올려줬지? 쌤 육성이 담긴 또 까먹었어. 이제 좀 해주시겠어. 그래서 아무튼 칼카나마 있죠? 칼륨, 칼슘, 금속의 반응성 써준 거. 그 중에서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 있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컸던 녀석들만 only 걔네들만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금속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모든 금속이 아니라 수소보다, 그 표에서 수소보다 반응성 큰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소 바로 뒤에 있던 게 구리였거든. 구리는 그 산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리부터. 오케이. 뜰 기억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과 또 이 산이 만나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탄산칼슘 성분, 이게 뭐냐면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뭐 석회석, 뭐 대리석, 이게 전부 다 탄산칼슘 성분이거든요. 이런 탄산칼슘 성분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번에는 이 탄산이라는 게 이게 CO3거든요. CO3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가기 쉽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탄산칼슘이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금속은 수소 기체 발생한다. 좀 통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산에서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얘 정리하면요. 얘는 기체 발생 반응 따위가 염기는 없어요. 어떤 실험을 했어. 근데 기체가 나온대. 아, 이거 무조건 산이네. 어떤 실험을 했어. 또 무슨 이상한 기체가 나온대. 무조건 산이네. 염기는 기체 따위 발생하지 않거든요. 염기는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9분) 12분 지났네요. 이건 좋냐. 자,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단백질을 녹인다.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해서 각질이 만들어지거든? 각질 성분이 약간 단백질 성분이라서 각질을 녹여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각질을 녹여서 없애기 위해서 뭘 발라서 이렇게 지우는 거야? 비누. 염기성 물질. 쓴맛이 나는 비누. 그래서 비누 성분, 또 다른 말로 뭐 세정제, 뭔가 닦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성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각종 세정제,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든지 각종 세정제에 염기성 성분이 이용되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이 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성질들입니다. 성질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얘 당연히 전기 통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얘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전기가 통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 띵띵띵. 물속에 이온들이 녹아있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녹아있는데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일 거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향해 움직이겠죠.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뭐가 통한다고 말한다? 전기가 통한다. 다른 표현법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 되잖아요.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온화가 돼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계 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당연히 전기가 통합니다. 둘 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시약에 대한 부분은 한꺼번에 이따가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꺼번에 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표를 좀 볼 거고. 오케이. 그러면 칠판 잠깐 정리하고 PPT 좀 보자. 이제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파일이 있지만 파일을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자, 먼저 이 그림 볼게요. 자, 각종 산성 성분들입니다. 여기서 산이야. 전부 산이에요. 염산 써있죠?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이죠. 산이고 전부 다 H, 그죠? H, 여기 H 동그라미 치세요. H 동그라미 치고요. 물에 놓으면 저 H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H2 써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당연히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H2라서 두 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화학 시간에 H를 포함한 것들이 산의 성질을 띌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 이 모든 산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산의 성질을 나타내죠. 그 산의 공통성은 바로 이름이 공통성이야. 산의 공통성은 바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공통성. 용어야. 공통성이라는 표현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 그런데 염산과 황산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산이죠. 그걸 특이성이라고. 특이성. 각 산마다 다르잖아. 그럼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인 거야?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특이성이라고 해요. 산마다 특이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음이온 때문입니다. 근데 말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낚시질을 해요. 잘 들어. 여러분들 낚이지마. 모든 산들은 모든 산들은 모든 산들만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이온 때문이다라고 낚시한다. 무슨 말이 알겠어? 우리가 딱 봤을 때 산이라는 특이성, 마치 염기하고 산은 달라 이런 걸 좀 하는 건데, 산들만의 특이한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수소이온 때문이다. 왠지 그럴싸하잖아.
그 특이성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낚시한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산들만의 공통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수소이온 때문이고 산들 각각의 산들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건 음이온들 때문이기 때문에 공통성, 특이성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낚시질을 하더라도 낚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온화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잘 봐. 묽은 염산이니까 HCl이고요. 묽은 황산, 이거 기억해야 돼. 써있지만 H2SO4입니다. 왜냐하면 H는 1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고 SO4는 옛날에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2-로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수소가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더해져서 중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H2SO4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물속에 녹이면 당연히 수소이온이 2개 나오고 SO4 음이온이 하나 나오는 거야. SO4라는 덩어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2개 나올 때 수소이온이 4개 나와 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2대1의 비율로 4대2니까 2대1의 비율로 나왔다. 이거는 염산의 모형이 아니구나. 그치? 염산의 모형은 아니지. 염산은 H 하나 나올 때 C 하나 나오잖아. 1대1로 나와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나타나야지. 봐봐. 양이온과 음이온이 4개 똑같죠? 1대1로 나오는 요 모형이 묽은 염산 같은 이런 모형이고요. 얘는 수소이온이 2개 나올 때 얘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2대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형만 보고도 누가 묽은 염산이고 누가 황산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케이. 실험 봅시다. 실험이란 오른쪽에 왼쪽에 요 실험. 자, 이거 봐봐. 이거 시험 문제 200% 출제가 되는 실험입니다. 200%. 몇 프로? 200%. 꼭 나온다는 게 있어? 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가 28문제 중에서 29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나온다는 얘기야. 넘어가자. 자, 어쨌거나 뭘 준비하냐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해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냥 종이야. 종인데 리트머스 이끼라고 하는 이끼를 막 빻아가지고 색깔을 입혀놓은 거야. 이끼가 붉은색 이끼도 있고 푸른색 이끼도 있거든요. 근데 붉은색 이끼를 빻아서 이렇게 묻혀 이렇게 염색을 해놓은 게 이거 푸른색 한 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입니다. 얘는 성질이 뭐냐면 얘는 산하고 만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가 돼요. 산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의 특징이에요.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양쪽에 집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으로 전기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문제. 종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탁 걸면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기가 안 통하잖아. 전기 안 통하면 이 실험 돼 안 돼? 이 실험이 안 됩니다.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뿌려주는 게 질산칼륨 수용액이에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뿌려줍니다. 질산칼륨을 뿌려주면은 여기 질산은 칼륨은 K 플러스로 수용액이니까 녹아서 K 플러스로 이온화되고 질산은 NO3 마이너스라는 형태로 이온화되어서 이 위에 이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기 잘 통하라고 뿌려준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을 뿌렸다. 전해질을 뿌려놨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해질을 뿌렸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전해질을 뿌렸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전기가 통하겠죠. 전기 통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뭘 설치하냐면 이걸 설치합니다.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묽은 염산에 적셔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쭉 걸쳐놓는 거예요. 묽은 염산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있는 게 묽은 염산의 적신 실입니다.
가운데다가 쳐 걸쳤어.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니까 자, 이 H 플러스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쌤이 지금 방금 설명한 게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했지. 증명됐나요? 그냥 쌤이 말한 거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은 거잖아. 그치? 아멘. 그죠? 믿은 건데 이걸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H 플러스 때문에 산이 되는 거 맞아요? 증명해 보셔요. 이런 거지. 알았어, 증명해 볼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CL 마이너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봐봐. 만약에 산의 성질을 띠는 게 CL 마이너스 때문이라면 바로 CL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이 붉게 변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험 결과는 어땠어? 왼쪽 방향으로 붉게 변해갑니다.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붉게 변해간다는 건 누가 움직이는 방향이야? H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이지. H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산성 성분이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마치 H 플러스 때문에 산인 거 맞잖아. 쌤이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 실험적으로 맞잖아.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산의 성질을 띠는 게 H 플러스 때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인 겁니다. 시험 문제. 퀘스천.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H 플러스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일단 맞는 말이죠. 근데 교묘하게 또 퀘스천 2.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H 플러스 뿐이다. 뿐이다. 맞아. 누굴 까먹고 있어서 우리가? 얘를 까먹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 뿌려준 거 있잖아. 걔도 움직이겠지. 색깔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서 H 플러스를 포함하여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누구도 움직인다? K 플러스도 움직인다. 이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H 플러스 뿐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누구도 있다? K 플러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누구야? CL 마이너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둘 다 그죠?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물질이겠네요.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똑같은 실험이 이제 염기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찍어놨지? 여기 있어요. 똑같아. 이번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요. 그럼 붉은색을 푸르게 만드는 또 염기의 성질이거든. 염기.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서 전류를 흘릴 건데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일단 뭘 먼저 뿌려준다? 질산칼륨. 똑같죠? 이거 수용에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뭘 적신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적신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나트륨 플러스 이온도 있고요. 수산화 OH 마이너스 이온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전기를 띡 걸어주면은 이 OH 마이너스는 어디로 움직여?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어디로 움직여?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둘 중에 누가 염기야? 얘가 염기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푸르게 변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험 결과 볼까요? 맞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염기의 성질을 띠는 녀석은 OH-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세뇌한 거 아니죠?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OH- 뿐이다. 틀린 말이죠. 누가 또 같이 움직여? 플러스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NO3 마이너스도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겠죠? 칼륨은 어디로 움직여?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 겁니다. 누가 플러스 이온이고 누가 마이너스 이온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이 실험에 대한 이해는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염기도 좀 볼게요. 먼저 염기. 안녕. 아, 잠깐 하나 더. 아까 산에서 이거 체크하세요. 아세트산, 탄산 묶어서 이거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약한 산인데 약한 산. 나머지는 강한 산성이에요. 약한 산이라는 건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좀 잘 안 돼. 예를 들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속에 10개의 분자를 두두둑 넣으면은 한 한두 개 정도 이온화되고 나머지는 이온화가 안 돼. H 플러스를 많이 안 내놓겠지. 그러면 산의 성질이 좀 약한 겁니다. 탄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세트산, 식초, 탄산 음료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산성들이 약산이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산성이면 먹으면 죽겠죠. 약산이니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약산. 나머지는 강산이에요. 강산. 나머지는 강산이다. 강한 산성들이에요. 강산 3개와 약산 2개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배울 때 약산과 강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온화 정도예요.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온화가 많이 되냐 적게 되냐에 따라서 강산과 약산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온화가 강산은 많이 이온화가 돼갖고 H 플러스를 많이 내놓는 거고 약산은 이온화가 별로 안 돼. 아까 말했듯이 10개를 집어넣으면 한두 개만 이온화돼. 그래서 H 플러스를 많이 안 내놓으니까 약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둘 구분하고 넘어갈게요. 염기도 봅시다. 염기도 보면은 염기 이런 것들이 염기가 있어요. 자기 화학식 속에 OH를 다 포함하고 있죠. 화학식 속에 OH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염기들이야.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강한 염기, 약한 염기가 없어요. 써놓지 않아. Mg, OH2, 수산화, 마그네슘. 하나 써놓으세요. 얘가 약염기야. 약염기. 얘네들은 다 강한 염기입니다. 이온화, 마찬가지 이온화 정도야. 이온화가 잘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약한 염기, 강한 염기가 나눠집니다. 이걸 왜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드냐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이게 바로 제산제로 이거 제산제. 속 쓰려.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너무 쓰릴 때 수산화 마그네슘을 먹어요. 수산화 마그네슘. 이게 바로 겔포스, 개비스콘 같은 하얀색 어떤 물질인데 그걸 먹어주게 되면은 얘는 염기잖아. 그러니까 산성이 너무 많아서 속이 쓰리니까 염기를 좀 먹어가지고 산성을 좀 중화시키는 겁니다. 산성을 좀 중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게 제산제야. 산을 좀 제거한다. 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라고 그러고 제산제로 이용하는 게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약염기. 강염기 먹으면 죽어요. 자, 아까 염기의 성질 중에 단백질을 녹인다는 성질이 있었죠. 단백질 녹인다는 성질이 있었잖아. 그래서 아주 강한 염기를 마시면 식도를 비롯한 모든 소화기관에 단백질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뭘 먹인 걸까요? 독극물을 먹인 게 아니야. 그냥 강한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 먹인 건데요. 강한 염기성 물질을 어떻게 만드냐면 지푸라기 같은 거 태우면 재 남죠. 재를 물에 타면 그게 염기성이 된다. 재를 물에 타면 재. 그래서 이걸 잿물이에요. 잿물. 옛날에 그릇 같은 거 닦을 때 그 잿물에다가 이렇게 닦았어. 잿물에다가 옛날 식용이라 뭐지? 세제. 주방 세제. 뭐야? 통풍? 맞아요. 통풍 맞아요. 그런 거 옛날에 없을 때는 잿물을 만들어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잿물이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 닦인단 말이에요.
이제 강한 잿물을 만들어서 죄인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지. 피를 토하고 죽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도를 비롯한 이런 단백질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잔인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잿물은 그냥 잿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개화기가 되어서 서양에서 잿물이 들어와요. 그 잿물 이용해서 설거지하니까 완전 잘 닦여, 그지? 서양 잿물, 그래서 그것을 양잿물이라고 해요. 양잿물, 서양 잿물. 양잿물을 먹고 옆집 누가 죽었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살의 도구로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옛날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잿물이 그래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한 연기는 단백질을 빨리 녹여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되게 위험한 것들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뭐 락스라던가, 그지? 이런 것들도 되게 강한 연기성 물질이니까 절대로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기의 모형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 당연히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이온화가 될 테니까 전기 잘 통하겠죠? 전기 전도성 당연히 있을 거고요. 수산화나트륨은 NaOH니까 Na 플러스 OH-가 1대1이죠. 모형 봐봐. 빨간 거 4개, 노란 거 4개. 수산화나트륨 같은 1대1,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있는 녀석들의 모형이구나 라는 거고요. 수산화 칼슘은 2 플러스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수산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1 마이너스잖아. 이거 1대1로 결합하면 중성 안 되죠. OH-가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산화 칼슘 하나를 녹이면 1대1로 나와. 그래서 이거 2개 있을 때 4개 나오는 걸 통해서 누가 칼슘이고 누가 수산화 이온인지 알 수 있어야 돼. 파란색이 칼슘이고, 그죠? 빨간색이 수산화 이온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시험 문제 A, B. B는 양이온이다. 아니죠? A는 음이온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딱 봐도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이런 얘들을 좀 떠올려서 그냥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거 수산화칼슘 같은 거구나. 아니면 수산화나트륨 같은 거구나. 라고 얘를 써 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좀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여기를 낚시할지 보이죠? 좋아요. 다음 장이 뭐 다 한 건데요. 두 가지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쓸게요. NH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NH3. 이게 뭐예요? 농협에 암문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문이야, 이게. 암모니아라고. 암기법에 그냥 NH3보다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왠지 느낌에 H 있으니까 산성일 것 같잖아, 왠지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아까 산성을 띠는 물질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H2SO4. 그죠? 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얘는 N도 비금속, H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중요한 건, 얘가 잘 안 맞네. 자, 얘는 그래서 H 때문에 산성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에 녹이면,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얘는 물한테서 H를 뜯어옵니다. H만 뜯어오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뜯어와요. H 플러스를 뜯어옵니다. H 플러스를 뜯어오니까 G는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가 돼요. 4 플러스. 이걸 암모늄이라고 해. 암모늄 이온으로 변하고, 얘는 H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뭐만 남아? O 하나 남고 H 하나 남죠. 네,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남게 돼? OH 마이너스가 남게 돼.
자기 몸속에 OH-가 들어있진 않았지만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물속에 뭘 남긴다? 수산화이온을 남기는 특이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특이한 점이죠. 암모니아는 그래서 염기성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산과 염기가 들어있는데 우리 몸이 보이네 하나? 우리 몸속에 산과 염기가 있는데요. 입속에서는 우리 양치 왜 하는 줄 알아요? 양치? 이 썩지 말라고 양치하죠. 이는 왜 썩는 줄 알아요? 양치 안 해서 돌고 돌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말고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잖아, 살짝 껴요. 아무튼 조금씩 낍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먹냐면 세균들이 먹어치웁니다. 세균이 먹어치우는데 그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산성 물질이 생겨요. 산성 물질이. 근데 우리 이는 뭐로 만들어진지 알아요? 우리 이가 바로 CaCO3로 만듭니다. 달걀 껍데기 석회석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만들어져 있는 딱딱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면 날아가 버리죠. 얘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뽑아가지고 콜라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하루 만에 이가 사라져요. 진짜요? 콜라가 산이잖아. 약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콜라 많이 먹지 마! 왜? 맛있잖아! 이 다 녹아. 이 다 썩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 과학자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다 진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산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산은 내가 먹은 산이 아니죠? 누가 만든 산이야? 아까 그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만든 그 산이 내 이를 녹인다. 그걸 썩어간다고 표현해요. 썩어간다. 그래서 우리 양치하는 거야. 양치할 때 그 치약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그래서 산을 없애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산을 없애는 물질.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염기성 물질이. 약간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음식물이 분해되면 산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입은 원래 약한 산성이 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약한 산성이 돼요. 원래는 중성인데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약간의 산성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산성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침이 분비되면 침 속에 그 산을 없애는 약간의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절대로 이가 안 썩어. 낮에는. 언제 썩어? 밤에 잘 때. 침을 이에 바를 수 없을 때. 이해돼? 낮에는 막 침이 이 안에 돌고 있잖아. 돌고 있으니까 이 산성 물질이 생기더라도 침으로 인해서 다 중화가 되는데 밤에 잘 때는 입 벌리고 자거나 혀를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 침이 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가 산성 물질에서 썩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안 썩어져. 낮에는 사탕 먹어도 되고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이 닦고 자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를 닦고 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위는 대표적으로 위액이 나오는 곳이고요. 위액은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 나옵니다. 강한 산성 물질. 그러니까 모르고 못을 삼켰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녹아버립니다. 싹 녹아. 위액이 그만큼 강력해요. 이게 안 녹으면 큰일 나겠죠. 막 소장, 대장 거치면서 못이 못 살겠죠. 못 살아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위가 그래서 강한 산성으로 이렇게 세균을 죽이거나 아주 강력한 물질을 다 없애고 나면은 그 강한 산성 물질이 소장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강한 산성 물질이 소장으로 꿀렁 넘어가면 소장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12지장이라는 곳에서 이자액이 나오면서 염기성 물질로 쫙 분비해가지고 그 산성 물질을 다 염기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다? 소장은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이자액 속에서 염기성 물질이 나와서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띨. 정리하면 입은 원래 중성인데 음식물 먹으면 산성이 된다. 심 속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위는 아주 대표적인 산성인 곳이다. 근데 이게 12장을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면은 약간의 염기성 물질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산과 염기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준 겁니다. 됐습니다. 자,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학의 문제 229쪽 문제 풀고